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노인 채용론 같이 보시겠습니다. 1단원 노화와 노화의 특성. 1번 노화의 개념. 노화에 대한 정의. 나이를 먹으면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노화에 대한 그런 의미죠. 2번 질병 또는 기타의 큰 사고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령 증가에 따라 생체 조직이나 기관의 형태가 변화하고 기능이 감퇴되어 가는 비가역적인 퇴행성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신체 기능의 점진적 감퇴를 수반한다. 지금 이제 초록색 글씨죠. 기출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연대기적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5번 노화의 속도와 기능 저하의 정도는 개인 차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늙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동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같은 또래,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근 느낌들 있죠. 좀 이렇게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듯한. 물론 이제 그게 그 생활 방식 그리고 식습관 등등에서 또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유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늙게 노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왜 계속 안티에이징이라 그래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피부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생각보다 이제 이 노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노인 채용론에서 보시면은 이론이라든가 모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외워야 되고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그 50 되신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세가 이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도 갱년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의외로 또 갱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를 먹어가는 그 노화의 한 과정인데 그걸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또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작용의 산물인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노화 관련 질환이 유발된다. 그쵸?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알죠. 활성산소가 너무 증가하게 하면 더 빨리 늙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막 과한 운동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동을 했으면 적당한 그 건강을 위한 적당량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까지가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운동의 3요소 잘 챙겨서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쇠퇴성 보시겠습니다.
그 쇠퇴한다 할 때의 그 쇠퇴성을 의미하는 거죠. 노화는 신체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을 초래한다. 점점점 쇠퇴하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더 좋아지면 노화가 아니다. 그쵸? 점점 쇠퇴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점점점 쇠퇴해가는 그 과정이 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노화의 과정 및 사회문화적 인식. 1번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은 신체 구성 조직 성분 중 지방분은 증가하는 반면에 고형분과 수분은 감소하여 뼛속의 칼슘이 고갈됨에 따라 골다공증의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골밀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2번 연골의 탄력성이 약화되고, 그렇죠? 연골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모돼 갖고 다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아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웨이크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젊은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배를 몰고 있어요, 청평에서. 근데 이 친구는 젊을 때 너무 좋아서 웨이크보드를 정말 심하게 많이 타가지고 무릎 연골이 굉장히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릎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웨이크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한 20 후반인가 그랬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연골도 여러분들이 잘 좀 아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세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망각하고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다 기능이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뭐 눈동자, 이 눈도 수명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력도 점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물건이 잘 안 보인다든가 멀리 있는 게 더 잘 안 보인다든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굉장히 이제 신경적인 어떤 그 과민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시력을 잃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 인체의 연골이라든가 뭐 이런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수명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뭐 이렇게 손 비벼서 그 눈 이렇게 갖다 대주면서 눈 감고 조금 이렇게 좀 릴렉스 시켜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눈 떠서 보고, 아니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굉장히 그 열 발산을 가까이서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많이 건조해지죠. 전자장비, 뭐 큰 스크린, TV 이런 것들 굉장히 요즘 대용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도 부담이 또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컴퓨터 모니터 많이 보고 해서 안구 건조증 이런 거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공 눈물 같은 거 눈에 이렇게 좀 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일종의 사람의 몸도 자동차 부품처럼 수명이 있고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2번 연골의 탄력성이 약화되고 퇴행성 관절염 등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젊은이에 비해서 쉽게 골절상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골절, 부러지거나 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근육 운동, 이런 근력 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잘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피로골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어떤 자극이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내 어떤 신체의 일부에 들어오게 되면 금이 가는 거예요. 미세한 크랙이 생기는 건데 그걸 피로골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골절의 한 증상인 거고 뼈에 금이 가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아프고 그러한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면서 점수를 잘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암묵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지식들을 잘 이렇게 습득하시면서 맞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 트레이닝에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때 회원한테도 고객한테도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레슨을 해도 50분 강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강습이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는 가볍게 뭐 앉아서 상담하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교육도 해주고 왜 이런 운동을 더 하는 게 더 좋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조언이 들어가지고 그래야 더 퀄리티 있는 좋은 강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베이스 지식들을 같이 잘 좀 습득을 해 나가시기를 바래요. 3번 노화에 따라 남자는 2.25%, 여자는 약 2.5% 정도 신장이 줄어들고 체중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남자가 조금 덜 작아지고 여자가 더 많이 작아지네요. 약간.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 4번 고령화 사회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령화 사회가 뭐고 고령 사회가 뭐고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달라요.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7%. 그죠?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고령화 사회는 7%인 거고 고령 사회는 14%로 7%가 더 늘어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초고령 사회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20%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비 증가.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죠.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안 낳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어때요?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더 증가되고 있고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금을 부었었던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밑에 세대에서 받쳐주면서 그거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밑에 세대에서도. 그리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밑에 세대가 일을 해서 그 연금을 노인 인구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세대 자체가 너무 적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노인이 많아지면은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 기대 수명도 굉장히 높아져서 80세네, 100세네 뭐 이러면서 흔히들 100세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이제 심각해요. 우리가 2017년에부터 고령 사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그쵸? 이미 2017년도에 14%가 넘었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4.2%가 넘었죠. 그러면서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14.8%, 15.5%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2020년, 2021년, 2022년 뭐 이렇게 계속 쭉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추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쯤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그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끔 되면 초고령 사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잘 보셔서 잘 인지하고 있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